안녕하세요. 리플 XRP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입니다. 오늘은 리플 XRP가 올해 들어와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고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향후 리플 XRP의 가격의 전망이 어떨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당장 오늘 내일 길어진다면 이번 주 혹은 좀 더 길어진다면 다음 주 정도까지 바로 눈앞의 현실적인 구간에서의 리플 XRP의 어떤 가격 전망을 아는 것은, 또 미리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영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게 특히 암호화폐 그리고 우리 리플 XRP의 특징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리플 포함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거 다 포함해서 약 2.7조 달러밖에 안 돼요. 규모가. 이것조차도 원래는 2조 달러였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면서 2.7조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냐면은 사실은 태평양 한가운데 종이 돛담배로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뭐만 지나가도 뭐 뒤집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습니다. 워낙 시장이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주식 시장만 해도 77조 달러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40분의 1 수준, 35분의 1 수준이고요. 세계 주식 시장으로 하면은 세계 주식시장 규모가 약 150조 달러거든요. 거의 뭐 70분의 1, 65분의 1 수준입니다. 미국 채권 시장만 52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튼 원하지 않든 파생 상품 시장, 즉 선물 시장에서의 숏 스퀴즈나 롱 스퀴즈, 그러니까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이 어떻게 청산되는가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조금 과장하면 우리 리플 XRP 포함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상승이 일어난다, 하락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유가 현물 시장에서의 수급이 아니고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선물 시장에서 숏 스퀴즈가 났다든지 그래서 상승했다든지 아니면 롱 스키즈가 나면서 하락을 했다든지 이런 일이 대부분일 만큼 아직은 시총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선물 시장이나 파생 상품 시장이 오히려 현물 시장을 끌고 나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 시장, 선물 시장에서 숏, 롱이 어떤 가격 구간대에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미결제 약정은 얼마나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리플 XRP가 이 가격대를 터치하고 돌파를 하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오겠구나. 만약에 이걸 돌파를 하지 못하고 붕괴할 경우에 하락할 경우에 여기까지 하락한다면 이러이러한 가격이 나오겠구나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리플 XRP의 가격 전망을 함에 있어서 지금 미결제 약정이 무려 3.7억 달러가 있어요. 이 미결제 약정이 뭔지는 또 쇼가롱이 뭔지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 영상을 보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이 있으니까 먼저 이런 부분들 설명하고, 자, 쇼가롱이 이런 의미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어느 가격대에 잠복돼 있어서 우리 리플 XRP의 가격을 폭등시킬 폭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붕괴시킬 지뢰가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가질 거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 전에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저 미스터 비트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식량입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뭐 들으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하셔도 되니까요. 미리 해놓고 시작을 하시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개념부터 뭐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많겠지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들어주시고요. 처음 만나시는 분들은 되게 중요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지실 거라고 하는 거 제가 확신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롱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선물 시장, 파생 시장에. 여기 이 지점에서 가격이 오를 거야 라고 배팅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현물 시장에는 그게 매수죠.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이다. 그럼 여기에다가 롱을 잡는다는 건 뭐냐? 10,000원을 돌파할 거라는 거죠. 상향으로. 그 다음에 숏은 뭐냐? 10,000원이다. 그리고 숏을 잡았다라는 거는 10,000원 이하를 돌파해서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 배팅하는 거야. 이건 이제 매도 입장인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파생상품 시장과 선물 시장은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예, 그래서 뭐 2배를 하겠다, 10배를 하겠다, 뭐 20배를 하겠다 이렇게 쓰는데 이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적은 증거금으로도 많은 포지션을 보유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갖고도 10배 쓰면 1,000만 원의 포지션을 보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대신 청산의 위험은 있지만 이제 그런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격이 예상과 달리 반대로 움직이면 요 뭐 100만 원 증거금으로 해놨잖아요. 요게 바닥나서 청산돼 버릴 수 있어요. 예, 워낙 여기는 빠릅니다. 게다가 고레버리지들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해놓은 게 뚝뚝뚝뚝 몇 번 떨어지면 예, 청산될 수 있는 거예요. 청산되면 이 증거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잡은 포지션에 반대를 해서 매수나 매도에 강제 매도나 매수에 쓰여지게 돼요. 이제 그거는 뒤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청산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원튼 원하지 않든 매수와 매도 주문을 만들어내요.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청산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숏 청산, 뭐 롱청산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게 이제 일어나는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자 포지션을 개설했다고 쳐봐요. 리플 XRP 10,000원에 잡았다고 해보세요. 가격을. 예, 그런데 뭐 예를 들면은 100만 원에 레버리지를 10배를 썼습니다. 예, 이렇게 했어요. 예, XRP 10,000원에 100만 원을 넣고 10배를 레버리지를 썼어요. 근데 뭐를 했냐면은 숏을 잡았어요. 숏. 숏은 뭐냐면은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100만 원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잡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100만 원을 뚫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10배 요 비율이 있는데 한 번에 청산되는 게 아니라 뭐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올라감에 따라서 그 비율에 따라서 요 증거금으로 내놓은 100만 원이 레버리지까지 가중 적용해서 점점 단계적으로 소진됩니다. 하락하게 돼요, 잔고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1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0,000원이. 그래서 보니까 숏을 잡았자니 떨어지는 걸로. 근데 올라갔으니까 단계적으로 점점 잔고가 하락하더니 이 100만 원이 어떻게 됐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청산되는 겁니다. 이 비율 계산식이 있어요. 오늘은 그 산수 문제까지는 풀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레버리지 포지션 청산의 기본 구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롱이었다면 거꾸로죠. 올라갈 거라고 10,000원에서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10,000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떨어지는 것만큼 증거금 100만 원에 레버리지 한 게 가중 적용해서 점점 없어집니다. 예? 80만 원, 60만 원, 40만 원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다가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이게 10,000원이 예를 들면 5,000원이 됐어요. 그랬더니 5,000원 딱 되는 순간 이 100만 원이 완전히 청산되는 거죠. 그럼 이 100만 원은 숏이건 롱이건 이렇게 청산되면 이 100만 원은 그 반대 반향, 숏일 경우에는 떨어진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거 못 맞췄으니까 이 100만 원의 증거금을 오히려 강제 매수하는 데 씁니다. 그럼 매수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가죠. 롱은 이 증거금 날라간 거 100만 원을 거래소에서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롱이니까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롱과 반대, 매도, 강제 매도에 사용해요. 그래서 그것이 가격을 더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장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청산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셨으면 됐고요. 그 다음에 청산이 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좀 봐야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확장이 됩니다. 자, 청산은 주문이에요. 왜 주문인지 아세요? 자, 숏이 청산됐다. 숏은 뭐예요? 10,000원 까지 떨어질 거예요. 떨어질 거야. 근데 10,000원까지 떨어진 게 아니라 10,000원을 돌파했어요. 상승했어요. 그러면 막 계속 가다가 15,000원에서 이게 완전히 청산됐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증거금은 어떻게 됩니까? 숏을 잡았으니까 반대편 매수를 당해요. 강제 매수. 롱은 거꾸로 강제 매도를 당합니다. 청산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청산은 가로치기 보다 결국에는 주문하게 돼 있어요. 주문. 매수 주문이건 매도 주문이건. 대신 앞에 형용사가 붙죠. 강제라는. 왜 내 뜻대로 안 됐으니까 오를 줄 알았는데 떨어졌고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랐으니까 내 뜻대로는 안 되고 내 의지와 반대로 매수, 강제 매수 당하거나 그러니까 당하는 거죠. 아니면 강제 매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산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가격으로 움직여져요. 뭐 조금하면 큰 그런 건 없는데 예, 얼마 전에 숏 청산 역사상 가장 큰 청산이 났잖아요. 이번에 8월 달에. 숏 청산이 그러니까는 이게 크니까 어때요? 숏 청산이 그때 예를 들면 30억이었다. 30억 달러였어요. 청산액이. 그럼 30억 달러가 숏 청산이에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30억 달러 어치가 강제 매수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매수되니까 어때요? 30억 달러가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뭐 XRP, 리플 XRP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마찬가지인데 이 숏 청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힘으로 일단 올라간 거예요. 물론 원료는 재무부의 바이백이었지만 일단 그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청산 규모가 크면 오히려 가격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 왜? 대량 강제 매수, 대량 강제 매도가 일어나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무서운 게 뭐냐면 자, 쇼키즈가 일어났어요. 가령 10,000원에서 이게 뚫렸어요. 떨어진다고 봤는데
10,000원을 뚫은 거예요. 11,100원. 그래서 스퀴즈가 일어났어요. 막 청산이 됐어요. 근데 청산된 거를 어떻게 합니까? 강제 매수하니까 11,100원이었던 게 강제 매수되니까 어때요? 11,000원이 됐어요. 11,000원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요 가격대에 있는 이 숏이 다 청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모아서 강제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11,500원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걸 이제 숏 스퀴즈라고 하는데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청산과 강제 매도가 계속 연속이 되면서 이게 이제 스퀴즈라고 하는 거예요. 스퀴즈. 그래서 계속 다른 포지션에서 청산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거죠. 요 짧은 시간에 이게 반복되면 스퀴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일어났던 게 일주일 전에 숏 스퀴즈였죠. 그러니까 숏 스퀴즈니까 뭐예요? 숏 스퀴즈니까 반대로 강제 매수량이 엄청났던 거죠. 그게 30억 달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숏 스퀴즈 진행 과정을 볼게요. 예, 자, 숏 포지션이 계속 축적됩니다. 가령 10,000원대 계속 숏이 축적이 돼요. 그러다가 가격이 숏이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요. 10,000원을 뚫고.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올라요. 11,000원, 12,000원, 13,000원, 15,000원 막 오르니까 숏이 강제로 청산되죠. 이 아래로 떨어진다고 했던 게. 그러니까 뭐예요? 증거금이 부족되고 이게 청산되면서 어때요? 이 증거금을 가지고 강제 매수가 발생되죠. 그러니까는 15,000원이었던 게 강제 매수 때문에 또 16,000원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16,000원에 있던 이게 추가 상승을 하는 거죠. 16,000원 가니까 또 가격 상승을 시작해서 또 16,000원대에 있는 숏이 또 청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풀이. 그럼 17,000원에 있는 숏도 또 청산. 18,000원에 있는 것도 또 청산.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풀이. 이것이 바로 숏 스퀴즈다라고 하는 거.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고요. 쉽죠, 여러분들?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가격 상승이 내려간다고 했으니까 내려가는 숏의 청산을 부르는 거고 이 청산이 뭐예요? 가격을 강제 매수가 벌어지니까 다시 가격을 밀어 올리는 거죠. 이게 계속 되풀이. 그 다음에 이런 촉매는 뭐예요? 호재. 예상하지 못했던 호재 때문에 요 숏이 많이 잡혀 있는 게 돌파가 되는 거예요. 저항성 돌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보십시오. 숏 스퀴즈가 강할수록 현물 시장으로 이걸 보고 막 현물 시장에 돈이 들어와서 막 또 매수세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냥 이걸로 끝난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선물 시장에서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는 게 되게 빠르게 올 수 있죠. 근데 만약에 ETF 등등을 통해서 현물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되돌림이 벌어지지 않고 최소한 횡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이 양이 많으면 더 올라가는 거. 그러면서 더 올라가면서 또 숏스퀴즈가 결부가 규모가 커지면 또 더 올라가는 거고. 그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현물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계속 대세 상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 보면 지난 8월 19일, 20일 우리 XRP를 비롯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다 이런 숏 스퀴즈가 났어요. 그래서 상승한 겁니다. 이게 시장 전체로 30억 달러였어요. 4조예요, 4조. 거의 4주란 돈이 하루 이틀 사이에 강제 매수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뛸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난 데에는 재무부의 바이백 발표가 있었죠. 장기 채권 매입한다는.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롱 스퀴즈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는 내리는 거죠. 롱 포지션이 축적되어 10,000원까지 올라갈 거야. 10,000원에서 올라갈 거야. 상승할 거야. 여기에 막 몰렸어요. 롱 포지션이.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엄청난 많은 돈이. 그런데 오히려 올라가진 않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000원이 뚫려갖고 9,8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이 이제 증거금이 점점 되면서 요 가격 구간대에 롱이 강제로 청산되죠. 청산되니까 이 돈을 모아다가 강제 매도를 하죠. 숏은 강제 매수를 하는 거고 강제 매도를 그 증거금을 가지고 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죠. 매도를 때리니까 추가 하락하니까 또 9,600원으로 하락하니까 예, 가격 하락하죠. 이렇게 또 하락하니까 요 구간대에 있는 롱 올라간다고 했던 게 다 청산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그 돈을 모아다가 또 합니다. 강제 매도. 그러니까 가격이 또 떨어지고 이 순환이 반복될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건데 이게 바로 롱 스퀴즈다. 예, 이해하기 쉬우시죠? 방향만 숏 스퀴즈랑 달라진 겁니다. 핵심 포인트. 가격 하락이 롱 청산을 부르고 또 그 가격을 끌어내리는 구조예요. 악순환. 그래서 요거는 특히 과매수. 막 사람들이 과열되게 매수하는 그런 구간 그리고 고레버리지 많이 오를 거야 그러면서 레버리지 많이 쓴 그런 구간에서 특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작년 10월 10일 날 역사적 대청산이 있었잖아요. 그게 롱청산이에요. 롱청산이 되니까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랬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거기에 버금가는 더 큰 규모의 반대죠. 숏청산이 내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 몇 분 만에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플래시 크래시, 플래시 터지는 만큼 한순간에 크래시, 붕괴가 오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8월 22일 날 이더리움이 단 몇 분 만에 5억 달러 이상의 론 청산이 났어요, 사실. 5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약 한 7천억이에요. 엄청나죠? 7천억 규모의 롱 청산이 나서 엄청나게 막 계속 하락했던 거라고. 이런 실전 예시가 있다는 부분들. 자, 이럴 때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청산되지 않은 숏 포지션과 롱 포지션을 합쳐서 말을 해요. 이것이 많다는 거는 뭡니까? 앞으로 숏이건 롱이건 청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파생 시장에 많이 잠복돼 있다는 거고, 지금 현재 모든 전체 암호화폐 시장, 뭐 비트코인이건 우리 XRP건 이더리움이건 뭐건 전체 모든 알트코인까지 해서 전체 시장에 미결제 약정이 무려 1,409억 달러나 됩니다. 거의 200조예요, 200조. 지금 200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XRP의 가격을 폭등시킬 폭탄일지, 쇼 포지션일지, 아니면 엄청나게 하락시킬 지뢰에 해당되는 롱 포지션인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 뒤에 보시겠지만 제가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요런 게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부분. 자, 우리 XRP한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월 17일 날 12개월 만에 0.9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기분 좋았죠? 그 다음에 일주일 만에 51.76%가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1.51달러를 찍었고요.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미결제 약정, 아직 청산되지 않은 롱 혹은 숏 포지션 합계액이 3.7억 달러. 3.7억 달러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한 5천억. 적지 않습니다. 엄청 커요. 우리 XRP의 시총을 봤을 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5천억 정도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4시간 선물 거래량이 지금 한 86억 달러 정도 된다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우리 XRP의 상승을 이끈 건 ETF가 아니에요. ETF를 통해서 돈이 들어와서 그게 현물 시장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33억 달러 규모의 숏 포지션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숏 스키즈가 난 거예요. 그죠? 숏이 청산되니까 이 청산된 증거금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 매수를 하죠. 강제 매수하니까 또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또 올라간 가격대에서 숏 포지션 떨어진다라고 봤던 이 수요 포지션 걸어놨던 게 다 청산돼요. 그리고 또 그 청산된 증거금 가지고 또 강제 매수에 들어가니까 또 뛰고, 이게 33억 달러 규모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플 XRP가 뛴 겁니다. ETF에 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948억 달러가 됐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24시간 동안 청산 벌어진 게 1,453만 달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일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가격대별로 숏, 롱 포지션 지도를 제가 그려봤어요. 온체인 데이터를 다 활용을 해서 해봤습니다. 자, 날짜별로 볼게요. 0.99달러에서 19일날 1.12달러 간 다음에 23일날 1.47달러 갔다가 어제 좀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키기 전에는 1.51달러를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온체인 데이터를 다 살펴보니까 어떠냐면, 지금 현재 숏 포지션의 밀집구역 가장 가까운 게 1.6달러에서 1.7달러 사이에 숏 포지션이 많이 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어버리면 1.8, 1.9까지 고속도로처럼 확 가요. 왜냐하면 숏스키즈가 또 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2차 저지선이 아마 1.8에서 1.9 사이에서 이제 또 저항선이 형성이 될 거예요. 여기도 물량이 많이 물려 있거든요. 숏 포지션 물량이. 요때 이제 2차 테스트를 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요것만 뚫기 시작하면 고속도로처럼 빨리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롱 청산 구간은 지금 보면 1.3에서 1.40 사이에 걸쳐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제 좀 위험했죠. 어제 만약에 이렇게 터치하고 박차고 넘어가지 말고 이렇게 내려갔으면 지금 1.2 이하까지 쭉 연쇄적으로 플래시 크래시라고 하죠. 한 방에 그냥 이 아래로 계속 롱 스키즈 나면서 연쇄적인 하락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어요. 근데 어제 치고 올라갔죠. 지금 현재는. 그 다음에 왜냐면 1차 롱 구간이 그런데 2차 롱 구간이 바로 1.20에서 1.28 사이에 딱 바로 있어요. 여기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40까지 터치를 해서 내려가 버리면 그냥 한 1.1에서 0.99달러까지 그냥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예요. 요런 지금 가격 전망이 가능하다. 그게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아니면 이번 주건 아니면 막 질질 끌다가 다음 주건, 이거는 안 없어지거든요. 지금 이게 OI예요. 미결제 약정에 있는 숏과 롱의 포지션이 몰려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됐든 청산은 돼야 돼요. 언제가 됐건. 근데 근래에 되겠죠. 뭐 1년이 걸리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밀려도 일주일 안에, 잘못하면 내일 당장, 내일 모레 어느 쪽이든 청산이 벌어질 수도 있죠.
대형이건 소형이건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 구조가 이렇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미스터 비트의 스타디룸 일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암호화폐랑 어떤 거시경제의 흐름들, 그 다음에 블록체인 자본주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공부하는 공부방인데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뭐 제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영상으로 부족한 거, 또 영상에서 보충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텐데 하는데 도움받고 싶은 부분들 뭐 자유롭게 문의하고 대화하는 곳입니다.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10-2592-6921로 성투 문자 보내주시면 그 스타디룸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확인해 주시고요. 괜찮다 싶으시면 항상 댓글 남겨주시고 뭐 질문도 좋고요. 칭찬도 좋고 근데 뭐 남길 게 좀 없다 남기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성투라고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 스타디룸 일기 우리 미스터 비트와 함께하는 스타디룸 일기 모집 중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로도 아래로도 터지면 증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셨죠? 쇼클러스터 1.6달러. 요거는 특히 중요한 게 EF 투자자의 평균 손익분기점이 1.61달러거든요. 요 매물대랑 거의 일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심 지지 구간 1.30에서 1.40 보셨죠? 그 다음에 2차가 1.20에서 1.28달러. 요거는 이제 200일 이동 평균선 1.2달러 부근입니다. 그래서 요걸 지켜내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0에서 1.51 요 구간을 지켜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면서 호시탐탐 1.6달러 요기 이상을 노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78까지 그냥 확 가겠죠. 스키즈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예상된다. 이런 것들이 왜 반복될까? 뭐냐면은 숏 스키즈가 주도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웃긴 게 그렇게 밀려났잖아요. 그럼 그 상단에다가 또 숏을 막 잡는다고요. 신규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역추세로 잡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패턴화돼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게다가 특히 우리 XRP는 5월 이후로 7월까지 3개월간 79%가 감소했어요. 뭐가? ETF로의 유입액이. 이러면은 이제 체질이 약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파생상품이나 선물 시장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다시 되돌려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는 빨리 ETF를 통해서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ETF를 통해서 빨리 유입이 돼야 됩니다. 자본 유입이 돼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클래러티 통합 확률이 뭐 5월에는 75%였지만 이제는 거의 10% 정도로 급락했잖아요. 갤럭시 디지털의 나름대로의 과학적인 판단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손익분기 매물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ETF에 손익분기 매물대에서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매도 언제든지 오면 던지려고 하는 매도가 요 압력이 대기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숏스키즈도 많이 숏도 많이 잡혀 있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올라간다. XRP가 올라간다, 상방한다 라고 하면 일단 1.40달러를 지지 최소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숏이 몰려있는 1.60대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 숏의 강제 청산이 일어나면서 숏 스퀴즈가 발생이 되면 바로 고속도로예요. 한 1.8까지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또 1.8 요 주변에 숏이 많이 잡혀져 있죠. 이게 이제 2차 저항선이 될 텐데 여기까지는 확 간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1.40달러가 붕괴됐다. 그럼 1.30, 1.20 여기에 또 롱이 많이 잡혀져 있어요. 여기를 통과하느냐. 그래서 1.3을 지켜내지 못하내면 이제 막 롱 청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게 붕괴되면 1.20에서 1.28까지 그냥 연쇄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몇몇 전문가들, 꽤 많은 전문가들이 연말에 0.75까지 하회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오해 확률이 한 17%, 20% 정도 상존합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실은 되게 숏 스퀴즈도 그렇지만 롱 스퀴즈는 정말 무섭습니다.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우리 XRP의 어떤 그 파생 상품 시장에서의 숏과 롱 포지션이 미결제 약정으로 많이 몰려있는 구간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XRP의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격 구간대를 전망해 봤습니다. 이것이 당장 내일 벌어지든 일주일에 벌어지든 상당히 벌어질 확률이 어느 쪽이든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을 하시면서 어떤 투자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다음 시간에
리플 XRP 읽어주는 남자 미스터 비트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